충남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해충돌 방지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왠지 어렵다, 까다롭다, 괜히 내가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항상 명확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정말 다양하니까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지역사회, 동료, 교직원 등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어 이것도 혹시 하고 찜찜한 순간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법은 왜 필요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유용원 교수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강의 시간 동안 저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이 실전용 요법만 콕콕 집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사이다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기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은 가장 큰 오해이십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막아서는 금지의 목적의 법은 아닙니다. 안개 속에서 비상등을 켜듯 안전하게 우회하도록 돕는 절차와 안내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는 정해진 절차와 신고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공직자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는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안내였네요. 이 안개 속에서 비상등이라는 비유가 조금 흥미로운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상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안개가 짙은 곳을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안개가 꼈다는 상황 자체가 우리 잘못인가요? 아니죠. 이 자연현상이니까 운전자의 잘못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해충돌 상황도 그 안개와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은 안개가 꼈으니 비상등을 켜고 서행 운전하세요 라고 안전 절차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이 정말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왜냐하면 사실 안개 속 그냥 질주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법은 그 안전 절차를 잘 지킴으로써 나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여러분을 부당한 오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인 겁니다. 그럼 그 안개가 꼈는지 확인하려면 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범위가 조금 궁금한데 사촌도 해당이 되나요? 일반적인 사촌은 그 법률상 당연 신고 대상인 가족에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 관계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관련된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 해야지만이 법령상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단순히 친인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민법상 가족관계라는 명확한 기준에 더해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이런 세부적인 상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생각보다 범위가 체계적이고 굉장히 확실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실제 사례들을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고 교수님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와! 헐! 아니 최 선생 왜 그래요? 아니 뭐 채용 서류 보다가 뭐 못 볼 거라도 봤나? 잠깐 기다려봐. 스탑. 아니 이 그이 아니요 최 선생님 결혼식 때 그 축가 부르다가 음이탈 한번 크게 내고 그 피로연에서 술 취해가지고
선생님 옛날 남친은 메고 다녔던 그 동생 최대박 씨 아니야? 맞아요. 아, 미치겠네. 진짜 대박이다. 아니 얘가 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 나한테 문자 한 통도 없이. 아직도 시어머니는 그날 얘기만 나오면 나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야, 이름값 제대로 하네, 최대박 씨. 에? 이 최 선생님이 이제 채용 담당이시잖아. 에? 이거 완전히 합법적으로 복수할 기회가 온 거란 말이야. 에? 채점표에다가 에? 마이너스 해갖고 광탈시켜버려. 복수요? 아니, 이건 처단이야. 감히 내 인생 최고의 날을 흑역사로 만든 녀석이 여길 들어와? 아예 지금 이력서를 삭제해버릴까? 조 선생님, 그 복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교감 선생님, 저 진짜 맹세코 몰랐습니다. 아니, 특혜는커녕 제 손으로 떨어뜨릴까 생각 중이었다고요. 떨어뜨리든 붙이든 사적 이해관계자가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반일 수 있어요. 제3자가 볼 때 그 심사가 공정하다고 보겠어요? 그럼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으라고요? 제 동생인 걸 알면서도 심사한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와, 교수님, 물론 조금 과장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상황처럼 채용 담당자가 자신의 친동생과 같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지원자를 심사하게 된다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내 동생 성격이 별로인 거 알아서 이제 남들을 위해서 피해를 안 주려고 최하점을 준 거다.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이고 위험한 오해이십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의 합격이라는 이익을 주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탈락이라는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합격이랑 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군요. 핵심은 이해충돌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관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 및 회피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심사를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겁니다. 아,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외관상의 공정성 때문인 거죠. 정확하십니다. 비록 본인은 공정하게 점수를 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지원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담당자 동생이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3자가 볼 때도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를 떠나서 참여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신고하고 심사 업무에서 회피 신청을 해야 본인도 징계나 의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채용의 공정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상황극을 통해서 친족 관계에서의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은 어떤 점을 가장 헷갈려하고 고민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제 자녀가 우리 학교 신입생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임교사를 맡은 건 아니지만 같은 학년이라 수행평가도 채점해야 하고 시험 문제도 출제해야 하거든요. 이 업무에서 빠져야 한다고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이해관계자라고 신고하고 업무에서 빠지면 결국 그 일은 다른 동료가 다 떠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괜히 미안하니까 그냥 내가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말지 이런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업무 회피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와, 교수님, 제가 보니까요, 이 두 분 다 정말
현장에서 직접 겪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해 주셨어요. 네. 특히 이 두 번째 주무관님 말씀처럼 절차를 밟고 싶어도 이 동료에게 일이 넘어갈까 봐 미안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 입학한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녀는 민법상 직계비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 관계자인 가족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특히 입학, 성적, 수행평가 관련 직무는 신고 및 회피 대상 직무이므로 발견 즉시 우리 학교 기관장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역시 자녀라도 예외는 없네요. 또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이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무관님의 고민, 즉 내가 조용히 엄격하게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우리 교직원분들이 워낙 책임감이 강하시다 보니까 생기는 따뜻한 딜레마인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마음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선의나 결과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료에게 미안하다고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오히려 학교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본인도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래도 이 밀려오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회피 신청을 하면 업무가 바로 이 옆자리 선생님께 툭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면 기관장, 즉 학교장이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직원에게 직무를 공정하게 재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뤄진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동료에게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기관 차원에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님께서 이 기관의 공정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재배정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의 짐이 확 덜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 절차는 여러분들을 부당한 의심과 징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본인과 동료 그리고 우리 학교를 모두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용원 교수님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정말 속 시원하게 알아봤습니다. 상황극과 깊이 있는 토크를 통해 헷갈렸던 부분들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달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당한 오해와 의심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공정한 나침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신고하고 공정하게 회피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 여러분의 당당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유용원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청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